자, 이 문제는 부분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에는 그 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합은요, 사용이 간단하고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일정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부분합은요, 전체 데이터를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커마1급 필기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합격, 불합격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합격자의 리스트, 합격자의 리스트를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각각의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분합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불합격자 수, 그리고 합격자 수, 자, 그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때 개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또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전체 개수는 이제 10건이 되고 그러니까 10명이 되고요. 10명에서 불합격자는 7명이고 합격자는 3명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부분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를 그룹화하여 그룹별 개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 이제 필드, 항목이 되겠죠.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 항목의 이름까지. 자, 이 이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범위 설정을 해야겠죠. 범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부분합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렬 방식은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뒤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정렬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윤곽선에서 부분합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부분합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 선택을 하고요. 정렬하지 않고 바로 부분합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의 윤곽선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룹할 항목은요. 합격 여부가 되겠습니다. 합격 여부 선택을 하고요. 자, 합격 여부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까? 건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분합에 계산할 항목, 자, 이 함수가 적용될 항목도 합격 여부가 되고요. 이 합격 여부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결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합격 여부면, 합격자 개수라면 합격자 개수 전체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자, 정렬 및 필터에 가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해야 됩니다.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요. 자,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 정렬하는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내림차순 하면은 합격이 위쪽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 하면은 불합격자가 위쪽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하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 차이뿐이지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합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화할 항목은 합격 여부가 되고 그 다음 합격 여부에 대해서 개수를 구할 겁니다. 이때 사용할 함수는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합계, 그리고 개수도 구할 수도 있고요. 평균 구할 수도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 곱,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함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합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집계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다른 항목도 또 선택할 수가 있겠죠.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 잘 들어보십시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것은 현재 부분합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죠. 여기서는 체크를 하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이전에 부분합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현재 부분합을 적용을 한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전의 부분합이 지워집니다.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전의 부분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부분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중복해서 부분합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 자, 적용하면은 뭐 불합격자 그리고 합격자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페이지를 나누게 되면은 출력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한 장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그러니까 불합격자에 대한 어떤 요약된 결과 보겠다. 합격자에 대한 어떤 요약된 결과를 보겠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고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보통 체크를 하고요. 적용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불합격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합격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때 집계된 결과, 자,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조금 전 개수 구했잖아요. 그죠? 자, 7, 3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자, 어떤 새로운 이렇게 기호가 만들어졌죠. 이게 윤곽 기호인데요. 자, 보세요. 자, 1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1번 눌러보면은 전체 개수만 집계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것도 개수가 많으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개수. 그 다음 2번 누르면은 불합격자 개수, 합격자 개수, 전체 개수. 3번은 전체 리스트하고 집계된 결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윤곽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일 부분합 적용한 것을 지우고 싶다. 자, 지우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동일해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있죠. 모두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은 원래 데이터로 되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실기시험을 보실 때 부분합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부분합 문제를 풀다가 잘못 풀이를 했다. 그럴 때는 원래 데이터로 되돌려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분합에 대한 개념 잡으셨죠? 각각의 이제 이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실습 직접 여러분들이 체크해보고 체크도 한번 제거해보고 다른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암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와 같이 실습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필기 합격은 당연하고요. 실기까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실기. 자, 실기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까지 준비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연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풀이가 더더욱 쉬울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주의할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바르게 혹은 틀리게 문제에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한다. 자, 열 이름표가 뭡니까? 이거죠.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기준이 항목 이름이 있어야지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하여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 함수를 계산한다. 자, 서브토탈이 뭡니까? 합인데 부분합이란 얘기예요. 자, 조금 전 보시면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았는데, 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범위 선택을 할 때, 자, 뭐 셀 하나 선택을 하고요. 범위 선택을 이렇게 다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선택이 되는 그런 이제 기본 기능이 일단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적용을 했을 때, 자, 여기 불합격 개수를 7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단순한 7이 아니고요. 함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브토탈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우리 대화상자에서 개수라는 함수를 이용하겠다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함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계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함수가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이 실행되면 윤곽기호가 표시되므로 각 수준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조금 전 보여드렸죠. 1번, 2번, 3번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각각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열에 있는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함수를 중복 사용하여 다중 함수 부분합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개수를 이제 첫 번째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엔 평균,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들을 부분합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중함수 부분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 이거 체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적용한 것을 그대로 살리고 두 번째를 적용하려면 체크는 해줘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분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합계, 개수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에는 부분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두시고요. 부분합 작성 후 윤곽기호를 눌러 특정한 데이터가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누르면 그때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리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차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부분합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실행 결과를 보시고요. 어떤 그 항목을 기준해서 그룹화가 되었는지, 합계는 어떤 이제 항목을 가지고 이제 합계를 또 계산을 했는지, 이런 기타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자, 이름이 일단 그룹화의 기준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강호동, 요약정보, 박명수, 유재석 이렇게 해서 이름을 기준해서 그룹화가 되었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매출에 합계가 이렇게 요약이 되었어요. 그죠? 이제 합계를, 이제 합계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매출을 계산했다, 요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에 보시면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항목이 그룹화가 되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그룹화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룹화는 이름이죠. 이름을 기준해서 그룹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번 매출에 대하여 합계 함수가 사용이 되었다. 자,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합계죠. 더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합계가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가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4번 부분합 윤곽기호 지우기가 실행되었다. 부분합 윤곽기호가 지금 없죠. 이거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윤곽기호를 지우는 방법은요. 자, 데이터에서 윤곽선에 가서 그룹 해제에 가시면 윤곽 지우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윤곽기호가 없어집니다.